흑해 한복판 거대한 유조선이 평온하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접근하는 무언가가 포착됩니다. 유조선 선장이 급히 회피 기동을 시도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선미가 불기둥에 휩싸입니다. 440억 원 가치의 유조선이 단 몇 분 만에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공격에 사용된 무기는 놀랍게도 사람이 타지 않은 작은 드론 보트였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가 직접 만든 국산 무기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무기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흑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모로 제도 국기를 달고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향하던 다샤노라는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 유조선의 가치만 해도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억 원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배가 한번 항해할 때마다 실고 다니는 석유의 가치가 6천만 달러, 약 880억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조선이 단순한 민간 화물선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배는 소위 그림자 선단이라 불리는 비밀 함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림자 선단,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해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작전에는 시베이비라는 이름의 해상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시베이비, 바다의 악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귀엽지만 그 위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시베이비 드론이 물살을 가르며 유조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유조선 측에서 필사적으로 방향을 바꿔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드론은 정확히 선미 부분을 강타했고 곧바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파괴 규모라면 해당 선박이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운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림자 선단이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 세계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데요. 러시아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선적 국적을 위장한 유조선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코모로나 파나마, 리베리아 같은 제3국 국적의 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석유를 몰래 운반하는 배들이죠. 이런 배들을 모아서 그림자 선단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이런 선박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배들을 운용하며 전쟁 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자신들을 침공한 나라가 국제 제재를 비웃으며 떳떳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직접 나섰습니다. 합법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 그림자 선단을 무력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다샤노 공격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28일에도 우크라이나는 같은 시베이비 드론을 이용해 티르키예 인근 흑해에서 그림자 선단 유조선 2척을 공격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이로스5였는데 이 배 역시 EU와 영국의 제재 대상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꾸준히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기에 이렇게 큰 유조선을 침몰시킬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베이비 드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베이비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무인 수상정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폭발물을 가득 실은 작은 보트를 적 함선에 충돌시켜 자폭하는 일종의 보트 폭탄 개념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베이비는 점점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폭 보트가 아니라 정찰도 하고 기뢰도 설치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 성능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최대 작전 반경이 무려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중국 상하이까지 갈 수 있는 거리죠. 탑재할 수 있는 폭발물의 양도 상황에 따라 수백 킬로그램에서 최대 2톤까지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제작 방식입니다. 선체를 금속이 아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즉 FRP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금속이 아니니까 레이더 반사가 적은 거죠. 둘째, 제작 비용이 저렴합니다. 셋째,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한마디로 싸게, 많이,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성능은 뛰어난 무기인 겁니다. 조종 방식도 정교합니다. 위성통신을 이용해 아주 먼 거리에서도 조종할 수 있고, 만약 적이 통신을 방해하려 해도 예비 안테나가 있어서 계속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거대한 전함,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 수천 명의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저렴한 드론 한 대가 440억 원짜리 유조선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 아닙니까?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 항구의 방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시베이비 같은 무인해상 무기가 앞으로 해군 작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적의 항구를 봉쇄하려면 우리 함정을 위험에 노출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드론을 보내면 됩니다. 기뢰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임무를 사람 대신 드론이 수행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의성과 기술력으로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인구 대국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미래 군 병력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무인 무기 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도 각종 드론과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대칭 전력의 가치입니다. 적보다 약하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셋째, 자주 국방의 중요성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시베이비를 직접 만든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의 무기 지원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물론 이런 무인 무기의 발달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시작된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의 모습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다시 흑해로 돌아가 봅시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러시아에게 미칠 영향은 상당합니다. 단순히 유조선 한 척을 잃은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신들의 그림자, 선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국적을 위장하고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여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곧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석유 수출이 어려워지면 전쟁을 계속할 돈이 부족해집니다. 전쟁은 결국 경제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돈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작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베이비의 성능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해전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배들끼리 싸우고 인공지능이 전술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런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40억 원짜리 유조선을 격침시킨 작은 드론의 이야기,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혁신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와 안보 이슈, 그리고 우리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무인 무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